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글하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양산 물금역 근처에 있는 오공떡번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공떡번, 이름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트남 말이지 싶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집이거든요. 여기는 남부지방 베트남 쌀국수를 팔고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부지방의 쌀국수 후띠우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북부지방 하노이의 쌀국수 포입니다. 여기서는 후띠우를 파는데 돼지 사골과 안심, 각종 야채로 맛을 내어서 포와는 또 다른 맛으로 향신료와 그 외 소스로 맛을 내지 않은 아주 담백한 그런 쌀국수라고 합니다. 오공떡번은 한국 최초의 베트남 남부지방 쌀국수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요새 남자친구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쌀국수에 꽂혀버렸습니다. 뭘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쌀국수가 먹고 싶다고 난리였습니다. 또 먹고 싶은 거는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양산에 있는 백남국부를 가볼까 하다가 사실 거기가 막 국물이 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에 휴무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림 노르웨이 쪽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가려다가 그 집은 별로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부산을 새로 찾아봐야 되나 하는데 오공떡번이라는 집이 있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그냥 후띠오 한 그릇은 5,000원이고 꽃배기는 6,000원입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엄청 싼 그런 4,900원짜리 쌀국수집이 아니고 일반적인 음식점 인테리어입니다. 뭐 시킬까 하다가 보통 블로그에도 세트 메뉴 하나에 분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인 세트 하나 7,500원, 그리고 분짜 하나 8,000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음료는 일반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판타 같은 탄산음료가 있고 또 깔라만시 에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깔라만시 에이드를 너무 마셔가지고 하나도 안 땡겨서 패스했습니다. 세트 메뉴에는 후띠오 1개와 냄 1인분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냄은 베트남식 만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빠 보이셨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빨리 나와서 놀랐습니다. 메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손빠르게 잘 만드시는지요. 덜 익었거나 과하게 익었거나 하는 것 없이 아주 적당하게 잘 조리되어 나왔습니다. 고수는 따로 부탁해야 주십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약간 노란색을 섞은 갈색 같은 느낌인데 제가 베트남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현지 느낌인지는 모르겠고 약간 필리핀 느낌이 났습니다. 필리핀에 갔던 어떤 음식점이 떠올랐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장님께서 먹는 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쌀국수는 그대로 먹어도 되고 또 메뉴판에 있는 것처럼 해장, 얼큰 이런 식으로 고추기름을 섞어가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 담백한 맛으로 먹었는데 라임 반 조각을 넣고 나온 고추 다대기 같은 그런 고추를 조금 넣어서 칼칼하게 만들고 먹었습니다. 굳이 빨간 기름을 넣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국물이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쌀국수의 국물 맛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좀 곰탕? 곰탕 맛이 났어요. 고수만 빼면 저 국물에 밥 말면 한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쌀국수 면도 적당히 삼켰고 고기도 크게 냄새 나는 것 없어서 무난하게 잘 먹었습니다. 분짜는 면과 야채가 같이 나오는데요.
야채 종류에는 양배추, 그리고 적양배추, 양장추, 방울토마토 그렇게 나옵니다. 먹는 방법으로는 그 완자가 소스에 담겨서 나오거든요. 그 완자 소스를 아예 나머지 야채들이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맨 끝에 고추 다대기 소스 같은 걸 이렇게 놓아 먹어도 되고, 혹은 그 완자 소스 안에 매운 소스까지 풀어가지고 같이 한 입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여기 분짜평은 조금 월남쌈의 하위 버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집은 그냥 구운 고기를 줬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완자의 국물, 완자의 소스 이렇게 나온 점이 참 재미있었고, 그리고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분짜를 좋아한 편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상큼하고 달달하고 취향이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여름 메뉴를 먹었어요. 면도 약간 굳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국물에다 솔솔솔솔 풀면은 곧장 풀려 나오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끝까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월남쌈보다 파인애플이나 재료가 조금 빠졌다 뿐이지 전혀 손색 없는 요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식 만두인데요. 그 당면과 고기가 조금 든 만두를 튀겨냈습니다. 만두피는 라이스페이퍼입니다. 얼마나 바삭할지 상상이 가시죠? 먹는 순간 카사사삭 소리가 납니다. 식어도 여전히 바삭바삭해서 먹는 재미가 좋습니다. 이거를 간장에다 찍어도 되지만 기본으로 나오는 소스는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다른 소스도 있길래 이 소스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스리라차랑 비슷하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고추 소스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스리라차 소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그 소스들을 맛보지 않고 스리라차 소스에만 램을 찍어 먹었습니다. 약간 기름진 만두와 초장의 조합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그것처럼 램과 스리라차의 조합은 실패가 없습니다. 또 램을 약간 입에 머금고 쌀국수 국물에 딱 먹어주면 담백한 쌀국수 국물이 램의 속과 섞여서 아주 고소하게 입안에 가득 찹니다. 그렇게 먹어도 좋더라고요. 중간에 면을 먹으면서 식감을 살려줘도 좋고요. 램을 더 먹으면 약간 느끼할 것 같았는데 한 개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만 먹으니까 양이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2명이서 세트 하나에 분짜를 시켰는데 양이 좋았어요. 적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배가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쌀국수 국물은 미처 다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크신 분들이라 한다면 저기 셀프 코너에 밥솥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밥을 계속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국물에 말아가지고 먹어도 한식 먹는 느낌으로 위화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밥까지 말아 드시는 분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양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고수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수를 아주 좋아하는데 여기는 사장님이 고수를 주셨음에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 4줄거리 정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더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수가 엄청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더 요구하지 않고 있는 고수를 아껴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단무지도 있어서 식감을 보충하며 먹어도 좋을 듯 합니다. 손님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황산공원에 벚꽃이 만개해서 그런지 공원 자체의 손님도 많았고 그 근처에 이렇게 상가까지 여파가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좀 손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손님의 나이대는 노인분들도 50, 60대 분도 계시고 10대도 있고 20대, 3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평을 해보겠습니다. 쌀국수 평 3.7,
냄평 3.7, 분짜평 3.8, 그리고 친절도평 5, 분위기평 3.8, 위생평 5. 그렇게 저는 점수를 매겼어요. 다음에도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다면 한 번쯤은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왔던 데를 또 오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아마 다시 온다 해도 1년 뒤쯤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만에 기대를 안 했는데도 맛있게 먹은 식당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